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부제는 자신감을 연습하면 달라지는 7가지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스테이시. 지독한 가난으로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저자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다른 친구들이 단상에서 졸업 증명서를 받을 때 퇴학 증명서를 받은 문제아였다. 고등학교 중퇴 신분으로 접시 닦기, 공사장 인부, 경비원, 청소부 등 22개 직업을 전전하다 23살 때 방문 판매원으로 정착하지만 하루 물건을 한 개도 못 파는 날이 허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싸구려 여인숙에서 묵던 중에 종이 한 장에 허황된 목표들을 적어 내려갔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꾼다. 한 달 뒤에 그 목표들이 거짓말처럼 이루어지면서 자기 안에 비범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그는 막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판매 실적을 비약적으로 올린 결과 매달 $1000의 급여를 받는 세일즈맨이 되었다. 이후 30대에 공부를 시작해서 MBA를 취득하고 경영학 박사를 받게 되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은 인생을 100번 산다 해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은 재능과 성공, 성취,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이다. 당신과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멋진 삶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무언가 비범한 일을 성취해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남들보다 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당신도 이들처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최근 한 여성이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한마디 말이 자기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 한마디의 말은 바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당신은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겠습니까? 이것이었다. 그녀는 이 질문을 몇 번이고 되물어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능성이 놀랄 만큼 확장되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기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불신과 두려움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공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보장만 있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시도할 것인가? 어떤 위대한 힘이 당신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만일 당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떠할 것인가? 당신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다면 아마 당신의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강한 자신감이 있다면 당신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려고 전심전력할 것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려고 갖가지 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아름다운 옷, 더 멋진 휴가를 목표로 정할 것이다.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소망할 것이다.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바람이나 의견에 따르는 대신 당신의 방식대로 삶을 정의할 것이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그렇게 유익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까?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자신감은 훈련할 수 있는 정신적 자질이다. 자신감은 배울 수 있다. 내가 이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실천하면 당신도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칙은 인간 운명의 철칙과도 같다.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우리를 우리가 만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도 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중립적이어서 누구도 이 법칙을 피할 도리가 없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삶의 모든 결과에는 특정한 원인이 있다. 우리가 돈이나 성공 같은 성과를 얻었다면 그 원인을 알아내서 반복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판매나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그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했던 일을 되짚어보고 반복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반대로 우리 삶의 과체중이나 작은 부족, 나쁜 인간관계, 사업의 악조건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초래한 원인을 알아내서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해서 그 법칙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연이 아닌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성공과 실패 모두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고는 똑같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놀라워한다. 아인슈타인은 정신 이상을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 기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좋게 바라보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길 원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 한편 마음의 평안은 가족, 친구, 직업, 고객, 사회활동, 기타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면 강한 자신감이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에 걸맞은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우선 자신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무엇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확고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집중의 법칙에 따르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난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어느덧 정신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담함과 용기를 계속 생각하면 당신은 점차 더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원하는 자질과 성격, 닮고 싶은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은 잠재의식에 더 깊이 새겨져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이처럼 당신이 하는 생각이 당신의 성격과 인격을 만든다. 즉,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지난 몇 달, 몇 년 동안 당신이 자기 마음에 허용한 생각들이 빚어낸 결과물인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는 생각을 토대로 당신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삶에 피할 수 없는 본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꾸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사실 중 하나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것이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반드시 그 생각과 비슷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다른 현실을 경험할 수는 없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완벽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확고한 자신감을 키우려면
목적의식을 지니고 완전히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의식적인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 오직 원하는 것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단호하게 마음에서 끊어버리는 훈련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한 개인과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항상 훨씬 더 우수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를 이뤄낸다. 그러므로 더 강한 자신감을 얻고 성장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어떤 가치를 선택했다면 이제 그 가치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그 가치와 일치시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편리할 때는 지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버린다면 그 가치를 택했다고 말할 수 없다. 적당한 진실이란 불가능하다. 완전히 진실하지 않는다면 그 진실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선택한 가치에 얼마나 헌신하느냐는 당신의 인격, 즉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가늠하는 실제 척도가 된다. 자신이 정한 가치에 철저히 헌신하며 살아갈 때 당신은 견고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결코 깨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지켜나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인격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며 당당하고 정직하고 자신있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실성의 원칙 또는 가치 준수의 원칙은 우주의 법칙이다.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진실성을 저버리거나 현실과 타협할 때 마치 우리가 그에 응당한 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우주에 존재하기라도 하듯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맞는다. 사업에서든 정치에서든 인간의 삶에서든 그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심한 스트레스, 불행, 정신적 혼란을 겪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진실해야 한다. 진실한 사람은 직업, 돈,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결코 가치를 타협하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어떤 대가나 유익이 있더라도 자기가 항상 옳고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행하고 말한다. 그는 가식적인 행동이나 자기 기만을 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나 상황을 원하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본다. 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옳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에 결탄코 머무르지 않는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둔다. 그는 목표를 정할 때 마음의 평화와 부합하는 것을 선택한다. 누군가 혹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스스로 전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것만을 행하고 말하며 자기 생각과 감정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자.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변화시킨다면 당신도 견고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을 평화롭게 할 때 당신은 자존감을 얻고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진실성, 용기, 동정심, 자신감 같은 훌륭한 자질을 지닌 것처럼 연기할수록 그것은 더 빠르게 당신의 기질이 된다. 좋은 가치를 더 많이 행동할수록 당신은 더 빠르게 발전한다. 이것이 가정 원칙이다. 다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견고한 자신감은 자기 통제, 인내, 자기 훈련으로 개발된다. 자신감은 자신 있는 태도를 통해 직접 얻을 수도 있지만 자신 있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얻는 경우가 더 많다. 당신 안에 자신감이 전혀 없다 해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미 자신감이 충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역도 운동을 할 때 무거운 역기를 반복해서 들어 올리면 근육이 발달한다. 역기가 무거울수록 저항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피가 못의 혈관으로 몰려들어 근육이 더 커지는 것이다. 정신 발달 과정에도 저항의 법칙이 작용한다. 자신감이라는 정신의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이 원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내를 발휘하거나 옳은 것을 말하거나 행동으로 실천할 때 당신 안에서는 선천적인 성향에 대한 저항이 생겨난다. 당신이 큰 역경을 통과하고 나면 그보다 작은 어려움은 보다 수월하게 견딜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각한 대치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행동하고 나면 그보다 작은 대치 상황에서는 더 쉽게 용기를 낼 수 있다. 거액의 위험한 돈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나면 나중에 더 적은 돈 앞에서는 보다 덜 고민하고 정직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자신감, 담대함, 자기 확신은 자신을 향한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자기 자신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이 와도 당신이 정한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마다 당신은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멋진 기분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한 행동이 당신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더욱 멋진 존재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대놓고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은 당신을 피해간다. 그러나 당신이 꿈과 열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당신은 어느덧 매우 행복하다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감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감을 대놓고 추구하면 자신감을 얻을 길은 요원해지지만 보다 높은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성취하려 노력하다 보면 얻게 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당신의 삶이 발전해 가고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보다 성숙하고 강해진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더 큰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생각은 창의적인 동시에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된다. 당신의 생각이 매일 매 순간 당신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세익스피어의 말처럼 좋고 나쁜 것은 없다. 단지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지금 당신의 삶도 바로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집중의 법칙은 자신감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집중의 법칙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서 자라난다. 어떤 주제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씨앗에 물과 비료를 주는 것과 같다. 어떤 것에 집중하면 그 대상은 더 빠르게 자라난다. 어떤 목표나 주제에 골몰하면 그 목표나 주제를 현실로 만드는데 더 많은 정신적 능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을 할 때 감정이 격양되면 그 생각은 빠른 속도로 잠재의식에 수용된다.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친구가 있었다. 성인이 되자마자 피우기 시작한 담배라 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을 느낀 친구는 병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다. 의사는 검사 결과 심장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계속 담배를 피우면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거라고 했다. 세미얼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다음날 교수형을 당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놀랍도록 깨끗해질 것이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친구는 담배를 꺼내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는 손도 대지 않았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을 확신한다.
그들은 현재 상황보다 더 위대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본다. 자기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뿐이라는 운명의식과 확신, 거기에 개인의 위대함이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우리의 가능성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깨어있다.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자극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다. 폭넓은 의미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없다. 단지 비현실적인 일정이 있을 뿐이다. 목표를 적는 행동은 온 우주가 당신을 돕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모든 정신법칙이 당신을 지지하도록 만든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새해 첫날 목표 리스트를 적고 그해 말까지 들여다보지 않다가 그때 적은 목표의 80%가 달성된 것을 보고 놀란다. 때로 그 목표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한 번 놀란다. 원대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적는 행동에는 다음 3가지 현상이 따른다. 첫째, 당신의 자아상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급격히 상승한다. 둘째, 당신의 신체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가 폭발한다. 셋째, 목표를 종이에 적는 행위는 목표 도달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목표를 종이 위에 명확하게 적지 않고서는 우리 정신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이다. 간절하게 원한다면 목표를 반드시 종이에 적어라. 목표를 정할 때 활용하면 좋을 몇 가지 정신 훈련법을 소개한다. 1. 당신이 방금 100만 달러를 벌었고 그 돈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하라.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갈 것인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롭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당신이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면 어떨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6개월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누구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당신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당신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나를 비롯해 수많은 이의 삶을 변화시킨 간단한 비법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노트를 꺼내 현재 시제로 중요한 목표들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는 것이다. 나는 돈을 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나다. 이런 강력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라. 중요한 것은 매일 5분씩, 어제 적은 것은 보지 않고 매일 새롭게 다시 적는 것이다. 손으로 직접 목표를 적는 것은 이른바 정신신경 활동이다. 그래서 목표를 직접 적으면 그 목표가 잠재의식에 더 깊이 저장된다. 목표를 더 강하게 열망하고 더 많이 생각함으로써 집중과 끌어당김의 상응 법칙이 모두 활성화된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진다. 매일 노트에 목표를 쓸 때마다 그 목표는 더 명확하고 강력해진다. 목표 자체에 힘이 생긴다. 목표를 적는 연습을 통해 목표는 잠재의식에 더 깊이 각인되고 그곳에 봉인된다. 이로써 우리는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어느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 자연히 미래도 보장된다. 맥스웰 말츠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이 가능할 거라고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믿는 순간 당신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당신의 한계는 스스로를 향한 믿음과 자신감의 크기가 결정한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즉 자존감에 의해 결정되고, 자존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다고 느끼는가, 즉 자기 효능감에서 결정된다. 이처럼 자신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간다. 예를 들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을 능숙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하면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이 상승한다. 그러면 자신감도 강해져서 다른 도전과 어려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결국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매우 탁월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우리가 어떤 것에 몰입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시간의 흐름을 잊는다. 배고픔, 갈증, 피로도 느끼지 못한다. 마음은 평온하고 머리는 맑고 기분은 도취 상태에 빠져 있다.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뇌에는 행복감과 에너지를 주는 자연적인 마약,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몰입 상태에서는 세상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 자신이 매우 뛰어난 능력으로 정확하게 일하고 있으며 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실수를 거의 하지 않고 많은 양의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느낀다. 정신적으로 이런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삶의 전 영역에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자. 1. 만약에 내일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다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시계 테스트라고 부르는 방법이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시계를 본다. 그는 자신이 몇 시에 일을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내는지 잘 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즐거운 일을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본다. 오래전 전에 들은 이야기다.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엄청난 빚을 떠안고 매일같이 납품업자와 채권자 무리에게 시달리는 남자가 있었다. 사업을 계속할지 파산 신고를 하고 사업을 접을지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저녁 공원을 산책하면서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가 공원의 작은 다리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면서 서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의소침한 표정을 본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사업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 노인에게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잠재력 있는 좋은 사업이지만 곧 파산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던 노인은 말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 그의 이름을 묻고 수표를 적었다. 노인은 그의 손에 수표를 쥐어주면서 말했다. 이 돈을 받게. 오늘부터 정확하게 1년 뒤 여기에서 만나기로 하지. 그때 이 돈을 갚게나. 사업가는 사무실로 돌아가 수표를 펼쳐보았다. 놀랍게도 수표는 50만 달러짜리였고 서명란에는 존 록펠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노인이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했다.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설립한 록펠러는 다른 이들에게 돈을 기부하기로 유명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 사업가는 처음에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당장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 돈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으니 일단 금고에 수표를 넣어두자고 마음을 바꿨다.
그는 50만 달러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납품업자들과 채권자들을 당당하게 설득하고 사업을 회복시킬 생각이었다. 새로운 열정으로 무장한 그는 사업을 살리는 데 몰두했다.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고 지불 기간을 연장하고 큰 계약을 따냈다. 몇 달 이내에 그의 사업은 정상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빚도 모두 청산했다. 1년 뒤 그는 아직 현금으로 바꾸지 않은 수표를 손에 들고 공원에 있는 다리로 갔다. 노인에게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정확하게 약속 시간이 되자 노인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업가가 노인에게 수표를 돌려주면서 지난 1년간의 흥미진진한 성공담을 들려주려고 할 때 어둠 속에서 한 간호사가 노인의 팔을 꽉 잡았다. 간호사가 사업가에게 말했다. 환자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이 환자는 시도 때도 없이 요양소를 빠져나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록펠러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간호사는 그 노인을 끌고 가버렸다. 사업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50만 달러의 수표가 있다는 사실에 안정감과 자신감을 되찾고 열심히 사업을 일으켰다. 비록 그의 믿음은 가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그 믿음 덕분에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업가처럼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다. 대체로 내가 나를 평가하는 대로 세상이 나를 평가한다. 다른 사람을 확신시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 굳게 믿으면 당신은 자연히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것은 정신건강, 즉 강인하고 유연한 생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정신건강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확고한 자신감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잠재의식에 깊이 박혀 스스로 힘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다. 당신이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 이유는 당신을 분노케 하고 회방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주로 외부 사건에 의해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각 없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나 당혹감을 느끼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하고만 싶어 할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부정적인 감정은 이른바 조건 반응과 관계가 있다. 조건 반응이란 누군가가 우리의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때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응이다. 핫 버튼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어떤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사람은 저마다 몇 개의 핫 버튼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할 때, 특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어떤 핫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경험적으로 안다. 누군가가 당신이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당신의 핫 버튼을 누르면 당신은 분노하며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당신이 운전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핫 버튼이 작동되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려면 자신을 화나게 하는 그런 황당하게 하는 외부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일을 목록으로 작성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하자.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일에 절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자. 미소를 짓고 심호흡을 하고 평정을 유지하자. 이런 연습을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수월해질 것이다. 결국 당신의 정신은 암시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나기 시작할 때마다 생각을 전환시켜서 자기 목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목표 중심적인 생각은 본질적으로 희망적이다. 자기 목표를 생각하면서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대체의 법칙을 이용해 우리는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암시적인 환경과 정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당신의 평정심과 자기 통제력을 증명할 기회로 삼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허용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라. 마치 게임을 하듯 말이다. 내가 자기 암시를 하고 싶을 때 즉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상황은 나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 문장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도록 수시로 이 문장을 반복해 말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장을 읊조리며 스스로를 다잡는다. 이것은 긴장을 풀고 감정을 통제하는 나만의 심리 게임이다. 당신도 따라 해보라.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심호흡하고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짓고 모든 상황은 나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해보자. 그러면 놀랄 만큼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통제력을 키우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100% 당신 책임이다. 진정한 성숙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누구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핑계대지 않고 남 탓도 하지 말고 자기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제야 성공할 수 있는 정신 자세가 갖추어진다. 자신에 대한 책임을 100% 수용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헨리 포드 2세가 말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절대로 설명하지 말라. 누구도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은 당신이 결정한 것이다.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만든 원인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당신뿐이다. 당신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일을 호의로 해석하라. 긍정적인 자기 대화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호의로 해석하는 것이다. 온 세상이 내가 성공하고 행복해지도록 거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고 모든 사건이 나에게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상상하라. 이것을 클레멘트 스톤은 역피해의식이라고 이름 붙였다. 피해의식은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믿지만 역피해의식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 뜻밖의 우연한 행운을 기대하라. 세렌딥의 새 왕자가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겉으로는 부정적이고 재난으로 보이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당신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발견해내려 하다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다. 자기 자신을 마음껏 격려하라.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긍정적인 언어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루에 50에서 100번씩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3번 반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당신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당신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는 어떤 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 일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쳐라. 한편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주문은 이것이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 간단한 구호를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충분히 자주 반복하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자존감이 상승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이 향상된다. 일을 더 잘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라. 부자의 생각을 훔쳐라에서 클라멘트 스톤과 나폴레온 힐은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멋지다.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라고 강조한다. 나는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결론 날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문장을 여러 번 읊조리면서 걱정을 물리친다. 이런 종류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 순간만큼은 걱정과 불평을 말끔히 물리칠 수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도 굉장히 간결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독력도 좋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강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발췌 요약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파악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입니다. 부제는 자신감을 연습하면 달라지는 7가지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스테이시. 지독한 가난으로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저자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다른 친구들이 단상에서 졸업 증명서를 받을 때 퇴학 증명서를 받은 문제아였다. 고등학교 중퇴 신분으로 접시 닦기, 공사장 인부, 경비원, 청소부 등 22개 직업을 전전하다 23살 때 방문 판매원으로 정착하지만 하루 물건을 한 개도 못 파는 날이 허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싹으로 여인숙에서 묵던 중에 종이 한 장에 허황된 목표들을 적어 내려갔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꾼다. 한 달 뒤에 그 목표들이 거짓말처럼 이루어지면서 자기 안에 비범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그는 막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판매 실적을 비약적으로 올린 결과 매달 $1000의 급여를 받는 세일즈맨이 되었다. 이후 30대에 공부를 시작해서 MBA를 취득하고 경영학 박사를 받게 되었다. 예,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은 인생을 100번 산다 해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은 재능과 성공, 성취,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이다. 당신과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멋진 삶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무언가 비범한 일을 성취해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남들보다 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당신도 이들처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최근 한 여성이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한마디 말이 자기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 한마디의 말은 바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당신은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겠습니까? 이것이었다. 그녀는 이 질문을 몇 번이고 되물어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능성이 놀랄 만큼 확장되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기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불신과 두려움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공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보장만 있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시도할 것인가? 어떤 위대한 힘이 당신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만일 당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떠할 것인가? 당신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다면 아마 당신의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강한 자신감이 있다면 당신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려고 전심전력할 것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려고 갖가지 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아름다운 옷, 더 멋진 휴가를 목표로 정할 것이다.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소망할 것이다.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바람이나 의견에 따르는 대신 당신의 방식대로 삶을 정의할 것이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그렇게 유익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까?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자신감은 훈련할 수 있는 정신적 자질이다. 자신감은 배울 수 있다. 내가 이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실천하면 당신도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칙은 인간 운명의 철칙과도 같다.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우리를 우리가 만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도 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중립적이어서 누구도 이 법칙을 피할 도리가 없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삶의 모든 결과에는 특정한 원인이 있다. 우리가 돈이나 성공 같은 성과를 얻었다면 그 원인을 알아내서 반복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판매나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그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했던 일을 되짚어보고 반복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반대로 우리 삶의 과체중이나 작은 부족, 나쁜 인간관계, 사업의 악조건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초래한 원인을 알아내서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해서 그 법칙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연이 아닌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성공과 실패 모두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고는 똑같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놀라워한다. 아인슈타인은 정신 이상을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 기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좋게 바라보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길 원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 한편 마음의 평안은 가족, 친구, 직업, 고객, 사회활동, 기타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면 강한 자신감이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에 걸맞은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우선 자신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무엇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확고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집중의 법칙에 따르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난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어느덧 정신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담함과 용기를 계속 생각하면 당신은 점차 더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원하는 자질과 성격,
닮고 싶은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은 잠재의식에 더 깊이 새겨져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이처럼 당신이 하는 생각이 당신의 성격과 인격을 만든다. 즉,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지난 몇 달, 몇 년 동안 당신이 자기 마음에 허용한 생각들이 빚어낸 결과물인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는 생각을 토대로 당신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삶에 피할 수 없는 본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꾸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사실 중 하나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것이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반드시 그 생각과 비슷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다른 현실을 경험할 수는 없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완벽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확고한 자신감을 키우려면 목적의식을 지니고 완전히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의식적인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 오직 원하는 것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단호하게 마음에서 끊어버리는 훈련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한 개인과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항상 훨씬 더 우수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를 이뤄낸다. 그러므로 더 강한 자신감을 얻고 성장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어떤 가치를 선택했다면 이제 그 가치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그 가치와 일치시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편리할 때는 지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버린다면 그 가치를 택했다고 말할 수 없다. 적당한 진실이란 불가능하다. 완전히 진실하지 않는다면 그 진실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선택한 가치에 얼마나 헌신하느냐는 당신의 인격, 즉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가늠하는 실제 척도가 된다. 자신이 정한 가치에 철저히 헌신하며 살아갈 때 당신은 견고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결코 깨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지켜나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인격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며 당당하고 정직하고 자신있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실성의 원칙 또는 가치 준수의 원칙은 우주의 법칙이다.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진실성을 저버리거나 현실과 타협할 때 마치 우리가 그에 응당한 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우주에 존재하기라도 하듯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맞는다. 사업에서든 정치에서든 인간의 삶에서든 그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심한 스트레스, 불행, 정신적 혼란을 겪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진실해야 한다. 진실한 사람은 직업, 돈,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결코 가치를 타협하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어떤 대가나 유익이 있더라도 자기가 항상 옳고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행하고 말한다. 그는 가식적인 행동이나 자기 기만을 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나 상황을 원하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본다. 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옳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에 결탄코 머무르지 않는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둔다. 그는 목표를 정할 때 마음의 평화와 부합하는 것을 선택한다. 누군가 혹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스스로 전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것만을 행하고 말하며 자기 생각과 감정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자.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변화시킨다면 당신도 견고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을 평화롭게 할 때 당신은 자존감을 얻고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진실성, 용기, 동정심, 자신감 같은 훌륭한 자질을 지닌 것처럼 연기할수록 그것은 더 빠르게 당신의 기질이 된다. 좋은 가치를 더 많이 행동할수록 당신은 더 빠르게 발전한다. 이것이 가정 원칙이다. 다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견고한 자신감은 자기 통제, 인내, 자기 훈련으로 개발된다. 자신감은 자신 있는 태도를 통해 직접 얻을 수도 있지만 자신 있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얻는 경우가 더 많다. 당신 안에 자신감이 전혀 없다 해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미 자신감이 충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역도 운동을 할 때 무거운 역기를 반복해서 들어 올리면 근육이 발달한다. 역기가 무거울수록 저항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피가 못의 혈관으로 몰려들어 근육이 더 커지는 것이다. 정신 발달 과정에도 저항의 법칙이 작용한다. 자신감이라는 정신의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이 원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내를 발휘하거나 옳은 것을 말하거나 행동으로 실천할 때 당신 안에서는 선천적인 성향에 대한 저항이 생겨난다. 당신이 큰 역경을 통과하고 나면 그보다 작은 어려움은 보다 수월하게 견딜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각한 대치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행동하고 나면 그보다 작은 대치 상황에서는 더 쉽게 용기를 낼 수 있다. 거액의 위험한 돈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나면 나중에 더 적은 돈 앞에서는 보다 덜 고민하고 정직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자신감, 담대함, 자기 확신은 자신을 향한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자기 자신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이 와도 당신이 정한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마다 당신은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멋진 기분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한 행동이 당신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더욱 멋진 존재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대놓고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은 당신을 피해간다. 그러나 당신이 꿈과 열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당신은 어느덧 매우 행복하다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감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감을 대놓고 추구하면 자신감을 얻을 길은 요원해지지만 보다 높은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성취하려 노력하다 보면 얻게 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당신의 삶이 발전해 가고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보다 성숙하고 강해진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더 큰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생각은 창의적인 동시에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된다. 당신의 생각이 매일 매 순간 당신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세익스피어의 말처럼 좋고 나쁜 것은 없다. 단지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지금 당신의 삶도 바로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집중의 법칙은 자신감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집중의 법칙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서 자라난다. 어떤 주제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씨앗에 물과 비료를 주는 것과 같다. 어떤 것에 집중하면 그 대상은 더 빠르게 자라난다. 어떤 목표나 주제에 골몰하면 그 목표나 주제를 현실로 만드는데 더 많은 정신적 능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을 할 때 감정이 격양되면 그 생각은 빠른 속도로 잠재의식에 수용된다.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친구가 있었다. 성인이 되자마자 피우기 시작한 담배라 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을 느낀 친구는 병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다. 의사는 검사 결과 심장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계속 담배를 피우면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거라고 했다. 세미얼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다음날 교수형을 당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놀랍도록 깨끗해질 것이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친구는 담배를 꺼내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는 손도 대지 않았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을 확신한다. 그들은 현재 상황보다 더 위대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본다. 자기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 뿐이라는 운명의식과 확신, 거기에 개인의 위대함이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우리의 가능성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깨어있다.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자극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다. 폭넓은 의미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없다. 단지 비현실적인 일정이 있을 뿐이다. 목표를 적는 행동은 온 우주가 당신을 돕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모든 정신법칙이 당신을 지지하도록 만든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새해 첫날 목표 리스트를 적고 그해 말까지 들여다보지 않다가 그때 적은 목표의 80%가 달성된 것을 보고 놀란다. 때로 그 목표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한 번 놀란다. 원대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적는 행동에는 다음 3가지 현상이 따른다. 첫째, 당신의 자아상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급격히 상승한다. 둘째, 당신의 신체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가 폭발한다. 셋째, 목표를 종이에 적는 행위는 목표 도달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목표를 종이 위에 명확하게 적지 않고서는 우리 정신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이다. 간절하게 원한다면 목표를 반드시 종이에 적어라. 목표를 정할 때 활용하면 좋을 몇 가지 정신 훈련법을 소개한다. 1. 당신이 방금 100만 달러를 벌었고 그 돈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하라.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갈 것인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롭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당신이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면 어떨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6개월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누구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당신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당신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나를 비롯해 수많은 이의 삶을 변화시킨 간단한 비법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노트를 꺼내
현재 시제로 중요한 목표들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는 것이다. 나는 돈을 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나다. 이런 강력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라. 중요한 것은 매일 5분씩, 어제 적은 것은 보지 않고 매일 새롭게 다시 적는 것이다. 손으로 직접 목표를 적는 것은 이른바 정신신경 활동이다. 그래서 목표를 직접 적으면 그 목표가 잠재의식에 더 깊이 저장된다. 목표를 더 강하게 열망하고 더 많이 생각함으로써 집중과 끌어당김의 상응 법칙이 모두 활성화된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진다. 매일 노트에 목표를 쓸 때마다 그 목표는 더 명확하고 강력해진다. 목표 자체에 힘이 생긴다. 목표를 적는 연습을 통해 목표는 잠재의식에 더 깊이 각인되고 그곳에 봉인된다. 이로써 우리는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어느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 자연히 미래도 보장된다. 맥스웰 말츠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이 가능할 거라고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믿는 순간 당신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당신의 한계는 스스로를 향한 믿음과 자신감의 크기가 결정한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즉 자존감에 의해 결정되고, 자존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다고 느끼는가, 즉 자기 효능감에서 결정된다. 이처럼 자신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간다. 예를 들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을 능숙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하면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이 상승한다. 그러면 자신감도 강해져서 다른 도전과 어려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결국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매우 탁월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우리가 어떤 것에 몰입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시간의 흐름을 잊는다. 배고픔, 갈증, 피로도 느끼지 못한다. 마음은 평온하고 머리는 맑고 기분은 도취 상태에 빠져 있다.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뇌에는 행복감과 에너지를 주는 자연적인 마약,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몰입 상태에서는 세상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 자신이 매우 뛰어난 능력으로 정확하게 일하고 있으며 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실수를 거의 하지 않고 많은 양의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느낀다. 정신적으로 이런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삶의 전 영역에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자. 1. 만약에 내일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다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시계 테스트라고 부르는 방법이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시계를 본다. 그는 자신이 몇 시에 일을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내는지 잘 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즐거운 일을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본다. 오래전 전에 들은 이야기다.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엄청난 빚을 떠안고 매일같이 납품업자와 채권자 무리에게 시달리는 남자가 있었다. 사업을 계속할지 파산 신고를 하고 사업을 접을지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저녁 공원을 산책하면서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가 공원의 작은 다리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면서 서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의소침한 표정을 본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사업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 노인에게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잠재력 있는 좋은 사업이지만 곧 파산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던 노인은 말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 그의 이름을 묻고 수표를 적었다. 노인은 그의 손에 수표를 쥐어주면서 말했다. 이 돈을 받게. 오늘부터 정확하게 1년 뒤 여기서 만나기로 하지. 그때 이 돈을 갚게나. 사업가는 사무실로 돌아가 수표를 펼쳐보았다. 놀랍게도 수표는 50만 달러짜리였고 서명란에는 존 록펠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노인이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했다.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설립한 록펠러는 다른 이들에게 돈을 기부하기로 유명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 사업가는 처음에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당장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 돈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으니 일단 금고에 수표를 넣어두자고 마음을 바꿨다. 그는 50만 달러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납품업자들과 채권자들을 당당하게 설득하고 사업을 회복시킬 생각이었다. 새로운 열정으로 무장한 그는 사업을 살리는 데 몰두했다.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고 지불 기간을 연장하고 큰 계약을 따냈다. 몇 달 이내에 그의 사업은 정상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빚도 모두 청산했다. 1년 뒤 그는 아직 현금으로 바꾸지 않은 수표를 손에 들고 공원에 있는 다리로 갔다. 노인에게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정확하게 약속 시간이 되자 노인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업가가 노인에게 수표를 돌려주면서 지난 1년간의 흥미진진한 성공담을 들려주려고 할 때 어둠 속에서 한 간호사가 노인의 팔을 꽉 잡았다. 간호사가 사업가에게 말했다. 환자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이 환자는 시도 때도 없이 요양소를 빠져나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록펠러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간호사는 그 노인을 끌고 가버렸다. 사업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50만 달러의 수표가 있다는 사실에 안정감과 자신감을 되찾고 열심히 사업을 일으켰다. 비록 그의 믿음은 가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그 믿음 덕분에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업가처럼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다. 대체로 내가 나를 평가하는 대로 세상이 나를 평가한다. 다른 사람을 확신시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 굳게 믿으면 당신은 자연히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것은 정신건강, 즉 강인하고 유연한 생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정신건강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확고한 자신감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잠재의식에 깊이 박혀 스스로 힘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다. 당신이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 이유는 당신을 분노케 하고 회방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주로 외부 사건에 의해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각 없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나 당혹감을 느끼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하고만 싶어 할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부정적인 감정은 이른바 조건 반응과 관계가 있다. 조건 반응이란 누군가가 우리의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때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응이다. 핫 버튼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어떤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사람은 저마다 몇 개의 합 버튼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할 때, 특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어떤 합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경험적으로 안다. 누군가가 당신이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당신의 합 버튼을 누르면 당신은 분노하며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당신이 운전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합 버튼이 작동되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려면 자신을 화나게 하는 그런 황당하게 하는 외부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일을 목록으로 작성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하자.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일에 절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자. 미소를 짓고 심호흡을 하고 평정을 유지하자. 이런 연습을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수월해질 것이다. 결국 당신의 정신은 암시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나기 시작할 때마다 생각을 전환시켜서 자기 목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목표 중심적인 생각은 본질적으로 희망적이다. 자기 목표를 생각하면서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대체의 법칙을 이용해 우리는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암시적인 환경과 정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당신의 평정심과 자기 통제력을 증명할 기회로 삼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허용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라. 마치 게임을 하듯 말이다. 내가 자기 암시를 하고 싶을 때 즉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상황은 나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 문장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도록 수시로 이 문장을 반복해 말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장을 읊조리며 스스로를 다잡는다. 이것은 긴장을 풀고 감정을 통제하는 나만의 심리 게임이다. 당신도 따라 해보라.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심호흡하고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짓고 모든 상황은 나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해보자. 그러면 놀랄 만큼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통제력을 키우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100% 당신 책임이다. 진정한 성숙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누구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핑계대지 않고 남 탓도 하지 말고 자기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제야 성공할 수 있는 정신 자세가 갖추어진다. 자신에 대한 책임을 100% 수용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헨리 포드 2세가 말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절대로 설명하지 말라. 누구도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은 당신이 결정한 것이다.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만든 원인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당신뿐이다. 당신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일을 호의로 해석하라. 긍정적인 자기 대화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호의로 해석하는 것이다. 온 세상이 내가 성공하고 행복해지도록 거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고 모든 사건이 나에게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상상하라. 이것을 클레멘트 스톤은 역피해의식이라고 이름 붙였다. 피해의식은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믿지만 역피해의식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 뜻밖의 우연한 행운을 기대하라. 세렌딥의 새 왕자가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겉으로는 부정적이고 재난으로 보이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당신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발견해내려 하다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다. 자기 자신을 마음껏 격려하라.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긍정적인 언어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루에 50에서 100번씩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3번 반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당신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당신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는 어떤 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 일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쳐라. 한편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주문은 이것이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 간단한 구호를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충분히 자주 반복하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자존감이 상승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이 향상된다. 일을 더 잘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라. 부자의 생각을 훔쳐라 해서 클라멘트 스톤과 나폴레온 힐은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멋지다,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라고 강조한다. 나는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결론 날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문장을 여러 번 읊조리면서 걱정을 물리친다. 이런 종류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 순간만큼은 걱정과 불평을 말끔히 물리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도 굉장히 간결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독력도 좋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강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발췌 요약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파악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